안녕하세요. 저는 AWS에서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 전병승이라고 합니다. 파트너 솔루션즈 아키텍트는 LG CNS를 AWS의 파트너로서 이 기술적인 역량 강화 부분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리인벤트에서 발표했던 베드락의 신규 기능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는데요. 약 30분 정도 신규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아젠다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AWS의 생성형 AI 스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소개를 드린 다음에 아마존 베드락이 어떤 건지를 잠깐 짚고 넘어간 다음에 아마존 베드락에는 다음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주요 기능의 토픽들이 있는데 각 토픽별로 어떤 기능들이, 어떤 재미있는 기능들이 추가됐는지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내용을 압축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또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락이라고 하는 거를 모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건 또 아니고, 또 잘 알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맞추느라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내용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Gen AI 스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WS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레이어로 생성형 AI 스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게 이 인프라 부분입니다. AI 학습, 그 다음에 서비스에 필요한 필수적인 리소스인 이 가속기 인스턴스부터 해서 이런 학습과 그런 디플로이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이저 메이커가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맨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이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Q 비즈니스와 그다음에 개발을 도와주는 Q 디벨로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생성형 AI 앱 구축을 위한 모델과 도구를 제공해주는 아마존 베드락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5가지 주요 토픽에 대해서 새롭게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베스트 모델,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 그 다음에 비용, 레이턴시, 정확성을 위한 최적화되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책임 있는 AI 부분, 마지막에 에이전트까지 총 5가지 부분에서 주요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제가 세어보니까 총 9개의 기능이 GA가 되었고, 그 다음에 10개의 기능들이 이제 프리뷰로 공개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2개의 또 새로운 기능들이 사전 어나운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약 20개가 넘는 기능들이 이번 리인벤트 때 발표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전부를 가져오지는 못했고, 그 중에서 이제 주요 기능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베드락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락에 대해서 저는 다들 그래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제가 이제 주요 핵심 키워드들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적어왔습니다. 고성능 기반 모델,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통합 API를 사용하여 이제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또 보안, 책임 있는 AI의 그런 기능들을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통해서 이제 쉽게 실험하고 또 이제 서버리스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 관리 부분에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이런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이제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저희의 도구가 이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WS 콘솔상에 이 베드락 화면을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왼쪽 위에 이제 모델 카탈로그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 좀 최신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델을 이제 통합 API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데 쉽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서비스가 이 아마존 베드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부분은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락에는 굉장히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총 9개의 주요 벤더들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번째에 보시는 아마존의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엔트로픽의 이제 클로드 모델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의 라마 모델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고, 아마 클로드나 뭐 메타 라마 모델이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베드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거는 이번에 리인벤트에서 이제 추가된 여기에 기능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이는 이 루마라고 하는 모델이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좀 전문성을 가진 그런 모델이 하나 추가되었고요. 다음에 요 끝에 두 번째에 있는 이 풀사이드라고 하는 또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AI 부분이 이제 프리뷰로 이제 아직 공개는 안 되었지만 이제 추가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락에서는 주요 이 9개의 벤더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자의 모델을 이제 쉽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주목하게 발표했던 게 이 아마존의 새로운 노바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바 모델은 크게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언더스탠딩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를 처리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 모델은 이제 텍스트를 인풋으로 받아 텍스트로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가벼운 모델이고, 라이트와 프로 모델은 이제 멀티모달 모델이어서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인풋으로 받아서 텍스트로 아웃풋을 출력하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모델은 이제 캔버스, 그다음에 릴이라고 하는 모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캔버스는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고, 그다음에 릴은 이제 동영상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아마존의 타이탄이라는 모델이 제공이 됐었는데, 이번 리인벤트 때 이제 노바라는 새로운 최신의 이 모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많은 세션들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프리미어는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이제 성능이 좋은 모델로 공개를 곧 할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시한 기능 중 하나, 이제 다양한 모델을 써볼 수 있는 기능을 지금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베드락 마켓플레이스는 지금 9개의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 제공자 말고도 지금 마켓플레이스에 올라가 있고,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는 모델 중에 이 베드락 마켓플레이스에 온보딩 되는 모델을 저희가 이 심사를 통해서 리스팅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약 100여 개가 넘는 새로운 모델도 이 베드락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이 베드락 마켓플레이스에서 만약에 LG의 이 엑사원 모델을 선택을 해서 베드락의 통합 API를 이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AWS 계정에 이 엑사원 모델이 설치가 되고, 그 설치된 상태에서 이 베드락의 API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이 베드락의 기능을 사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3가지 모델이 등록이 됐는데, LG의 엑사원 모델과 그다음에 NC소프트,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모델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 국내에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그런 ISV 회사들에서 우리도 AI 모델을 베드락 마켓플레이스에 올리고 싶다라고 하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델을 동시적으로 자발적으로 실험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다음과 같이 이런 테스트도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일한 프롬프트를 AI에게 물어봤을 때 각각 모델을 선택을 해서 한 화면에서 쉽게 아웃풋을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쪽 인풋 토큰, 아웃풋 토큰, 그다음에 응답 속도, 그래서 각 모델별로 어떻게 응답을 하는지를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에 좀 최적의 모델을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모델을 최적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추가된 기능이었고요. 다음은 이 데이터로 최적화하는 부분에 대한 새로운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레그라고 하는 저희 기술을 베드락에서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레그를 베드락에서 완전 관리형 매니지드 서비스로 구현하는 그 기능 이름이 이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를 이제 클릭만으로 쉽게 그 레그를 구현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에 대한 이 청킹 전략을 선택한 다음에 임베딩 모델을 선택해서 이 벡터 스토어를 선택을 하면 손쉽게 이 레그를 구현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이 완전 관리형 기능이 이 날리지 베이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날리지 베이스 관련해서 가장 많은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 좀 재미있는 이 세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트럭처드 데이터 리트라이벌이라고 해서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검색하는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그에서 그 검색을 해오잖아요. 그 지식 창고에서 이 검색을 해올 때 그동안은 비정형 데이터를 주로 검색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뭐 PDF라든지 뭐 웹사이트라든지 그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 AI가 최종 아웃풋을 내는 그런 형태로 보통 그 레그가 구현이 되었었는데 만약에 그 지식 창고에 있는 게 굉장히 스키마가 엄격한 데이터라면 예를 들어 뭐 매출 우리 회사의 뭐 몇 년치 매출 기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점별로의 그런 뭐 영업 매출 그다음에 뭐 상품들 재고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어볼 때는 굉장히 이제 구조화된 그런 언어로 물어보는 게 이제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에 맞게 이제는 베드락에서 그 레그의 섹터를 레그 데이터베이스를 구현을 할 때 이제는 그 세이지메이커 레이크하우스, 레드시프트, S3 테이블의 이 구조화된 데이터를 통해서 바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뭐 따로 전처리를 해서 벡터DB를 구현을 해서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그 레드시프트 쿼리 엔진을 사용해서 바로 레그의 정보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것도 이제 콘솔상에서 쿼리 엔진을 이제 선택을 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 레그입니다. 저희가 그 레그를 구현을 할 때 이제 벡터DB로 이제 구현을 주로 했었는데 벡터DB로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들도 많이 있지만 이 정보들 간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래프DB를 통한다면 더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 셋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 예시가 좀 대표적인 예시로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단순히 기존 정보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 정보와 정보 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 그래프DB로 구현을 하고 그 그래프DB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기술이 이제 레그에서 좀 선진화된 레그 기법으로 주로 쓰고 있었던 기술인데 그게 이번에 이 베드락의 기술로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션에서 이 그래프 레그로 POC한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데이터 오토메이션 기능이에요. 저희가 주로 이제 그 레그의 벡터DB에서 정보를 가지고 올 때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나 사진 같은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그런 기술을 하나의 기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만들어내서 이제 여러 가지 샘플 그 데모 기술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맞는 그런 데모를 이용을 해서 쉽게 클릭만으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에 이제 연계돼서 이제 멀티모달 데이터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레그를 구현을 해서 이제 가지고 올 때 텍스트만 가지고 왔던 거를 이제는 그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데 데이터 오토메이션은 베드락의 이제 독립적인 기능으로 이제 이미지 사진에서 정보를 취합해 오는 거고 이 멀티모달 데이터 프로세싱 기능은 레그에서 이 임베딩 할 때 그때 그 이미지에서 기능을 가져올 수 있게 그 레그 구현을 할 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좀 두 개가 비슷한 기능이 이번에 이제 이 레그 구현을 할 때 새롭게 추가된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모달 데이터 프로세싱까지 말씀을 드려서 이 레그 기법에서 추가된 기능, 그러니까 날리지 베이스를 베드락에서 쉽게 구현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된 기술들과 그다음에 데이터 오토메이션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어요. 그 다음은 이제 비용, 지원 시간, 정확도 최적화를 해주는 그런 베드락의
추가된 그런 기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Latency Optimized Inference Option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통 그 프롬프트를 던지면 이제 지정된 레이턴시에 한해서 이 답변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모델마다 이 레이턴시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거운 모델이면 좀 오래 걸리고 가벼운 모델이면 좀 빠르게 오고 또 좀 최적화된 모델이면 답변이 빨리 오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레이턴시를 개선하고 싶어도 해당 모델에 이미 어느 정도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가 힘든데 이 기능은 특별 그 모델, 저기 보시는 클로드 3.5 하이쿠랑 그다음에 라마 일부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이 레이턴시를 좀 짧게 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활성화해서 프롬프트를 던지면 이제 기존 모델보다 훨씬 빠르게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비용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이슈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애플리케이션이 좀 응답 속도가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현했냐라고 하면은 그 모델에 최적화를 구현을 하고 또 이제 트레이니엄2나 이제 AWS에서 새로 발표한 그런 가속기를 써서 이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구현을 해서 레이턴시를 짧게 하는 구현을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잘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돼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두 번째는 이 프롬프트 캐싱입니다. 이거는 말만 딱 봐도 어떤 기능인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자주 쓰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캐시로 가지고 있어서 다음에 똑같은 프롬프트가 요청해 있을 때 그 캐시에서 더 빠르게 응답을 하고 이제 비용도 좀 절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에서 이제 프롬프트를 받고 답변을 전달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많이 동작을 할 건데요. 지금 모든 모델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노바 모델하고 이 클로드 일부 모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그 캐시를 체크 포인트를 딱 끊어서 여기에서 이 캐시를 해줄 수 있는 그 체크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데요. 각각 모델마다 이 체크 포인트에 필요한 토큰 수가 좀 다릅니다. 클로드 3.5 소넷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1024 이제 그 토큰이 필요한데 1024의 그 토큰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체크 포인트가 돼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캐시를 일으킨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캐시가 생기려면 이제 또 1024를 더해서 2048인 부분에서 이제 캐시가 또 이제 저장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 프롬프트 캐싱 기술이 이제 발표를 했고 프리뷰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텔리전트 프롬프트 라우팅이라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그 클로드 모델을 예를 들면 소넷도 있고 하이쿠도 있고 오퍼스라는 그 무거운 모델도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노바 모델도 마이크로가 있고 프로가 있고 프리미어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프롬프트를 던질 때 이 해당하는 프롬프트에 가장 맞는 모델을 선택해서 답변을 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노바의 프로 모델이면 프로 모델을 놓고 이 개발을 해서 이 프로 모델을 통해서 답변이 나오기만을 바라는 그런 구성인데 하지만 이 인텔리전트 프롬프트 라우팅 기능을 켜게 되면 이 해당 프롬프트에 가장 맞는 모델을 이 베드락에서 지정을 해서 그 모델을 통해서 답변이 나오게끔 구현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간단한 대답은 굳이 무거운 모델이 필요 없고 파라미터가 적은 모델로도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간단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서 낮은 모델로 답변을 해주게 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비용 절감적인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 증류 기술인데요. 이 디스틸레이션 기술은 이제 굉장히 많이 요새 핫한 기술이죠. 그래서 모델을 파라미터를 줄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똑똑한 모델이 좀 파라미터 적은 모델을 훈련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 디스틸레이션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 디스틸레이션 모델들도 많이 이 오픈소스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락에서는 이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이번에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넷과 이제 하이쿠를 든다면 이 소넷 모델이 하이쿠 모델을 훈련시켜서 이제 성능을 올리는 새로운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프롬프트를 던지면 이 소넷이 아웃풋을 던질 거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하이쿠 모델이 학습을 해서 이 파인 튜닝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을 할 때 우리가 넣는 데이터는 이 응답과 답변을 다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되는데 이 디스틸레이션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롬프트의 응답은 필요 없고 프롬프트만 있으면 이 앞에 큰 모델이 주는 답변을 기반으로 이제 작은 모델이 파인 튜닝이 돼서 이 디스틸레이트드 된 모델이 생성이 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에서도 쉽게 이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생성할 수가 있다. 네, 그런 기술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Responsible AI 기능인데요. 베드락에는 대표적으로 이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기술로 그 보안, 그다음에 뭐 개인정보 보호, 그다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대답을 막아주는 그런 기술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된 기술은 이 오토메이티드 베드락 그 리저닝 체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리저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많이 더 쓰는 것 같아요. 그 자동 추론 기술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수학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하는 부분을 이 리저닝 체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리저닝 체크를 베드락에서 시키는 겁니다. 가드레일에서. 그래서 가드레일에 우리가 이 답변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 폴리시를 지정을 해주면 그 답변에 대한 폴리시를 이 폴리시 문서를 보고 검증을 해서 이 답변에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별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좀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 새로운 또 기능이 출시가 됐고요. 다음은 이 멀티모달 그 톡시티 디텍션입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텍스트에서밖에 그 유해성 문구를 차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미지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기존에는 1번, 2번, 3번의 형태로 이 가드레일을 설정을 했었는데 요 3번에서 이렇게 열이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이미지 쪽에 유해성을 체크해서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 관련한 기술입니다. 이 베드락 에이전트는 이 에이전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제 말을 시키고 응답을 받았다면 이 응답 받은 그걸 기준으로 뭔가 행위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데요. 이 에이전트가 좀 멀티태스크를 이제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멀티태스크를 시키길 때 좀 뭔가 이거를 감독하는 그런 에이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에이전트들을 그래서 좀 감독하고 좀 이렇게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그런 기술이 이번에 추가가 되었고요. 제 다음 세션에서 이 부분에 대한 POC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그 5가지 그 각 주요 기술에 대한 기능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전체 기능 리스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료가 공개가 될 거라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베스트 모델을 선택하는 부분, 그다음에 레이턴시, 정확도, 비용에 대한 최적화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최적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Responsible AI, 그다음에 에이전트 부분까지 요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의 리스트를 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바로 데모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는 뭔가 이거에 대한 이네블먼트를 더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를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는데 혹시 궁금하신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는 AWS 데브옵스 팀 권동윤 책임이고요. 저희 베드락 POC 했던 사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병승 매니저님이 공유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이번에 유인벤트 24에서는 베드락 신규 피처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장표에 보시면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피처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중에 저기 빨갛게 박스 쳐놓은 것들이 이번에 발표되었던 베드락과 관련된 피처였고요. 저희 기술 검증 대상을 저희가 런치센터에서 2월까지 1월부터 시작해서
여러 피처들에 대해서 중요도를 설정하고 기술 검증을 하거나 문서 검토를 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지금 1월까지 진행된 거는 멀티 에이전스 콜라보레이션이랑 데이터 오토메이션, 캔드라 제네이아 인덱스, 그래프 RAG, 그리고 문서 검토로 된 거는 마켓플레이스랑 모델 디스틸레이션이 되었고요. 저희 일단 이 발표 공유를 먼저 해드리려고 저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럭처드 리트리버리랑 프롬프트 라우팅하고 캐싱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유드릴 POC 비용 두 가지는 베드락에서 이제 RAG를 좀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피처가 있어요. 걔가 널리지 베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그래프 RAG라는 게 추가돼서 이거에 대한 POC를 했던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띄워서 서로 협력을 시켜서 작업을 수행하게 하는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도 저희가 POC한 결과를 전달드리겠습니다. 먼저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 추가된 그래프 RAG인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인원들 사전 예약 이런 거 했을 때 레벨을 100으로 이제 하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가볍게 제네AI 기술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AG가 이제 그래프 RAG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RAG가 뭔지 처음 들어보는 분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RAG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제네AI 시스템을 배포할 때 아무래도 신뢰성이 높고 믿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LL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성보다는 유용성 기준으로 배포되었고 사전에 훈련된 데이터도 최근의 정보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이 조금 왜곡되거나 설명을 잘못 생성할 수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의 이런 제네AI 시스템에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고요. 이걸 RAG 아키텍처를 적용해서 해치하려고 생성된 게 RAG입니다.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서는 이제 이 RAG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이 다음에 도표가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 아마존 베드락의 API로 저희의 질문을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되면,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서 가장 연관도 높은 결과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를 프롬프트로 강화를 해서 답변을 생성해내는 것이 이제 RAG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입니다. 근데 이 RAG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텍스트를 이제 DB에 인베딩 할 때 청킹이라는 거래요. 그거는 이제 텍스트를 청크해서 특정 단위로 쪼개는 걸 의미하는데, 이 청킹이 된 값을 벡터화 시켜서 DB에 저장하는 것을 벡터라이징 그리고 인베딩, 텍스트 인베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해서 벡터 서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데요. 응답된 내용이 여기 청크된 단위로, 이 단위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정보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어느 자료에서 왔는지 좀 설명이 부족한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 RAG라는 게 좀 이번에 작년부터 조금씩 주목받으면서 나오게 됐는데, 그래프 RAG는 문서와 문서 안에서 그 객체 간의 의미적 관계를 노드와 엣지라는 단위로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벡터 기반 RAG보다는 더 정확하고 설명 가능한 응답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가 POC 했었던 실제 예인데요. 가장 대조적인 답변을 좀 가지고 와서 예시가 좀 비약되어서 보일 수 있긴 한데, 이게 청킹 전략에 따라서 벡터 서치는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조금 부족한 내용을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래프 RAG 같은 경우는 문서의 연관관계를 확인해서 단순한 문서의 이 청킹 단위가 아니라 문서 전체에 연관된 내용을 검색해서 정리해서 전달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마 이 질문에
있는 시스템 업데이트 API의 시스템 업데이트라는 단어만 보고 청킹되어 있는 조각을 찾아서 리턴해 준 거라고 약간 의심을 저희는 했고요. 반면에 그래프 아레이지 같은 경우는 문서 전체에서 시스템 업데이트에 사용할 수 있는 필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거기에 타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찾아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다양한 예시들을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널리지 베이스 AWS에서는 이런 그래프 아레이지 구현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AWS에서 기존에 제공 중이었던 넵튠 어널리틱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기능은 프리뷰 단계이고 노스버지니아, 오레곤 등 총 6개의 리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기간 중에는 데이터 소스를 S3만 사용할 수 있는 좀 제약사항이 있고요. 현재 이 기능은 AWS 콘솔에서 직접 생성하실 수도 있고 뭐 CLI나 SDK를 통해서 배포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 기능의 POC를 위해서 기존의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었던 RAG 벡터 스토어인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동일한 데이터셋 기준으로 비교를 하였고요. 이 POC를 통해서 저희는 이 그래프 RAG의 구성 방법과 성능을 기존의 오픈서치와 성능을 비교하고 그 제약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더 나은 검색 결과를 위해서 튜닝 같은 작업은 따로 진행하지 않았고요. 오픈서치랑 넵튠 바로 그냥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서 생성해서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비교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한 가지는 텍스트 위주로 된 비정형 데이터셋이고 하나는 그래프DB가 사용하기에 알맞게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셋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 B 같은 경우는 그래프 아레이지가 더 검색 성능을 낼 수 있게 그래프 아레이지가 인식하기 쉬운 데이터 형태로 좀 형변환을 했는데요. 그건 JSON LD라는 스타일을 사용하였고요. 이 JSON LD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야기 드리면은 그래프레그가 데이터를 더 잘 인식하게 하기 위한 데이터 형태들이 이렇게 좀 존재합니다. 옆에 보시면은 뭐 JSON이나 XML 혹은 뭐 CSV, 그래프 형태, RD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좀 POC 기간도 짧고 저희가 아는 데이터셋 기준으로 질문을 한 다음에 답변을 받아내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희 사람이 좀 인식하기 어려운 형태를 좀 제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은 것이 이제 그래프 아레이지와 사람 모두 다 저희가 다 좀 이해하기 편한 가독성이 높은 JSON LD를 사용했고요. 이거를 이번에 데이터셋 B의 형태로 선택했습니다. 우선 데이터셋 A에 대한 결과입니다. 테스트 환경은 베드락 널리지 베이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그냥 그대로 했고요. 인덱싱 결과를 보면은 인덱싱 시간이 그래프 아레이지가 조금 더 길고 인덱스한 데이터 결과물의 사이즈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0개의 질문을 만들어서 이 데이터셋 A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POC 질문 중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짧은 질문을 하게 되면 비슷한 답변을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조금 질문이 길어지면은 이제 일반 RAG의 경우에 이제 청킹 때문에 답변이 좀 부실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약간 정성적으로 판단한 이밸루에이션 값인데 그래프 RAG 같은 경우는 이제 RAG에서 더 추가로 보여주지 않는 추가적인 답변들을 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앞에 청킹되어 있는 문서 앞부분만 뭐 제공하고 뒷부분은 좀 생략된 그런 결과를 RAG가 생성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6번째 질문을 보시면 조금 차이가 많은데 아예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RAG 같은 경우는 있었고요. 반면에 그래프 RAG는 그 좀 답변 검색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전체 문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비교 시에는 RAG는 문서 일부만 그대로 생성해서
내놓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래프 RAG의 경우는 문서 전반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답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 B인데요. 그래프 RAG가 더 인식 잘할 수 있도록 이제 넷플릭스의 정보가 담겨진 데이터셋을 저희가 JSON-LD로 변환해서 인덱싱한 결과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그래프 사이즈가 더 큰 걸 볼 수 있으시고 인덱싱 시간도 많이 차이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프 RAG가 더 성능이 좋은 걸로 확인되었는데요. 그 예시를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예시인데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잘못된 답변을 하는 거였고요. 실제로 RAG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질문에서도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몇 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래프 RAG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질문이 장르, 출연 배우, 감독, 국가를 모두 고려했을 때 가장 다양한 연결을 가진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무엇인가요?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RAG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고, 그래프 RAG는 다양성을 10개의 카테고리로 분리해서 카테고리별로 이제 작품을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사용자가 선호할 만한 비슷한 배우진과 장르를 가진 다른 국가의 컨텐츠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이제 좀 더 연관성이 많이 검색될 만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때 RAG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작품만 예로 대고 그걸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한 반면에 그래프 RAG는 다양한 국가의 3편을 언급하고 각 작품에 대해서 비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질문에 다른 국가라고 하는 질문 키워드에 더 적합하게 답변한 거는 그래프 RAG였고요. 전반적인 저희의 질문과 답변 결과를 보면은 데이터셋 B 역시도 그래프 RAG가 사용자가 의도한 답변을 더 정확히 생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기능 요소 비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오픈서치 서버리스랑 넵튠 어널리틱스를 비교했는데 얘네 둘 다 완전 관리형 서비스여서 매니지드 측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은 없었고요. 이제 비용 측면에 조금 다른 모습이 있었는데 둘은 이제 하나는 서버리스고 하나는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청구 단위가 좀 다르게 설정돼 있어서 얘네 둘을 1대1로 또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저장되는 용량도 변경되기 때문에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크게 무의미하다고 판단했고요. 좀 특이점이었다면 이 넵튠 어널리틱스를 저희가 처음 써봤는데 스토리지 비용을 받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케이스 열어서 오픈해서 확인도 해봤는데 스토리지 비용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 인덱싱 결과 보시면은 일반 RAG보다 이 그래프 데이터가 훨씬 크게 저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했는데 비용을 더 받지 않는 이런 차이가 있었고요. 다음은 이번 그래프 RAG의 제약사항입니다. 소스 위치로 S3만 가능하고 청킹 전략이 좀 제약적이에요. 요거는 이제 4가지에서 고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노드나 엣지 같은 그 설정을 할 때 이 프로퍼티에 대한 제어권이 없습니다. 이 노드 아이디, 타입, 메타데이터 얘네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정된 값들이 다 명시돼서 들어가고요. 이거를 저희가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덱싱하는 데이터의 크기도 1기가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자 같은 것도 다 제약이 있고요. 검색 파라미터도 저희가 탑K나 이런 것들을 그래프 패스 뎁스를 조정한다거나 이런 거는 좀 불가능했고요. 파운데이션 모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생성할 때 이제 베드락에서 선택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클로드 하이쿠로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만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 스케일링이 아무래도 이게 컴퓨팅을 제공하는 애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서버리스라면은 OCU인가요? OCU 단위로 그 스케일링이 쭉쭉 늘어날 텐데 얘는 저희가 버티컬 스케일링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EC2 크기를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크게 하나의 인스턴스를 크게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싱크 시간이 아무래도 그래프를 얘가 LLM이 판단하고 그리기 때문에 좀 긴
단점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사실 단점이라고 적었지만 매니지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들이고요. 이거는 오픈서치를 베드락을 사용해서 놀리지 베이스를 사용해서 배포해도 비슷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생성하는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AWS에서 다 제약을 걸고 사용하기 좋게 꾸며놓은 거기 때문에 저희도 그 RAG를 쓸 때 베드락 놀리지 베이스에 있는 오픈서치 서버리스가 아니고 좀 더 오픈서치에 더 다양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 오픈서치 클러스터를 디플로이해서 딜리버리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아마 나중에 제대로 써야 된다면은 저희가 뭐 넵튠을 따로 클러스터로 만든다든지 오픈소스 DB 네오4j를 만들어서 배포하든지 뭐 그런 방법은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OC 결과 그래프 RAG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오픈서치로 구성한 RAG 대비에 훨씬 더 좋은 응답을 보였고요. 제약사항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고 RAG보다 응답 시간이 조금 늦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사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넵튠 어널리틱스를 구성하거나 네오4j와 같은 타 그래프 DB를 활용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2월 달에 POC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인데요. 혹시 에이전틱 AI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혹시 발표해 주시면 스타벅스 드려도 되나요? 네. 에이전틱 AI. 뭐, 한 줄로 그냥 간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스타벅스 드리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셔도, 네. 말씀해 주시죠. 보통은 이제 에이전트를 사용을 할 때 멀티 에이전트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이제 어떤 상황에 어떤 에이전트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사람들이 이제 직접 코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에이전틱 AI 같은 경우는 이제 LLM 모델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질의를 받았을 때 어떤 에이전트들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에이전트가 직접 판단하는 그걸 이제 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네, 좀 이따 스타벅스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 상품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 작년에 가티너 다녀오셨던 분들이 발표하셨던 인사이트 플러스 테크 자료인데요. 여기 가티너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을 인지하여 행동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율 AI 시스템. 엄청 좀 긴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에이전틱 AI가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앞으로 AI의 키워드가 될 거라고 가티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전틱 AI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에이전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텐데 이 싱글 에이전트서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싱글 에이전트는 이제 복잡한 거 없는 그냥 단일 목적 일반적인 작업을 하는 거고 이 멀티 에이전트가 이제 이 싱글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해서 그 특수한 목적의 협업을 통해서 처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가티너에서 말하는 에이전틱 AI의 몇 가지 소스와 연결이 되는데요. 뭐 비즈니스 환경 맥락에서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뭐 복잡한 작업을 관리 가능한 하위 작업으로 나눈다든지 혹은 외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호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에이전틱 AI로 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AWS가 이제 이 에이전트를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베드락 에이전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에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리뷰 단계의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현재 제약상으로는 여기 하나의 슈퍼바이저당 최대 10개의 콜라보레이션 에이전트가 연결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가 뭐냐면은 얘가 이제 관리자고요. 얘가 저희한테 질의를 받아서 자기 밑에 있는 여기 콜라보레이터 에이전트들한테 어떤 일을 할지 프롬프트로 넘겨주고 그거 답변을 받아서 합쳐서 저희한테 리턴해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특징은 저희 원래 에이전트 그 AWS 베드락 에이전트에서 제공하던 거랑 똑같이 기존의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모든 피처들이랑 연결이 가능해요. 뭐 앞에 말씀드렸던 널리지 베이스나 혹은 가드레일 이런 애들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액션 그룹이라는 게 생겨서 그 액션 그룹을 이용해서 람다를 연결해서 외부의 API를 찌른다든지 이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콜라보레이션 POC를 진행하려고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잡들이 있어요. 이 예시 작업을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마존 주식에 대해서 알려줘 이렇게 하면은 요 스톡 어널리시스가 얘를 티커로 변경해서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에이전트는 주식 프라이스를 검색해오고 다른 아이는 최근 뉴스를 검색해와서 마지막으로 이 파이낸셜 어널리스트라고 하는 에이전트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응답을 돌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요거 POC 내용은 제가 요거 콘솔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이런 기능을 하는 애가 오픈소스 진영에 있어요. 그래서 랭그래프라는 애가 있는데 얘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랭그래프는 이제 멀티 에이전트 콜라보레이션이랑 좀 비슷하게 LLM을 활용해서 다중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프레임워크이고요. 이거는 의사결정에 대한 작업 흐름도 저희가 정의할 수 있고 그래프 그림으로 시각화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락 얘네 둘을 비교해 보면은 베드락 에이전트가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해요. 뭐 로우 코드나 노 코드로 가능하고 SDK로 배포도 할 수 있지만 콘솔에서 가볍게 그냥 클릭하면서 그 인스트럭션만 저희가 잘 생성해주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AWS 베드락이다 보니까 AWS 다른 기능들이랑의 인티그레이션도 좋고요. 반면에 좀 단점이 있다면 이제 지원 형태가 조금 그런데요. 이제 베드락 같은 경우는 지금 슈퍼바이저랑 콜라보레이션 기능만 여기 보면 슈퍼바이저 형태만 지금 제공하는 형태이고요. 반면에 랭그래프는 요런 형태를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하게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좀 업데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락 에이전트의 화면이고요. 제가 이거 미리 배포해 놓은 애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 어시스턴트라는 애가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고요. 나머지 세 개가 다른 뉴스, 스톡 데이터 가지고 오는 애, 이거 두 개를 분석해 주는 애인데요. 이 포트폴리오라는 애가 이제 슈퍼바이저 에이전트로서 나머지 다른 애들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얘 자체는 지금 클로드 소넷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에이전트를 위한 이런 지침, 인스트럭션 문을 저희가 작성을 해줘요. 그럼 얘가 저희가 넣은 프롬프트를 가지고 해당 작업을 보여줍니다.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널리지 베이스나 가드레일 같은 걸 붙일 수 있고요. 지금 요 가드레일이 붙어 있는 거는 비트코인 관련된 문자들이 들어오면은 막는 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지금 질문해서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CNS는 인간. 그래서 요거 또 장점이 있어요. 또 장점이 뭐냐면은 이 트레이스 보기를 해서 지금 이 에이전트들이 뭘 하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낸 걸 확인할 수 있고, 요 뉴스 에이전트가 지금 뉴스를 긁어오는 거, 지금 이게 람다 연결되어 있는데, 가지고 오는 거, 스톡 데이터 긁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게 끝나면 아무래도 이제, 얘 끝난 거를 어널리스트한테 전달해서 얘가 분석하는 거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도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프롬프트들이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내용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 좀 볼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확인되고요. 답변이 뭐라고 하는 답변이 왔네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네. 네, 데모를 좀 짧게밖에 못 보여드렸네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요거 장점과 단점을 보면은 장점은 이제 코드의 구현 없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편의성이 있고, 단점은 아직 이 고정적인 아키텍처만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구성 시 좀 유의할 점이 뭐냐면은 이 방금도 보셨다시피 조금 응답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좀 최적화가 필요한데 뭐 모델 선택이나 프롬프팅이나 혹은 병렬 처리 방식, 캐싱 같은 걸 적용해서 좀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좀 자세히 못 보여드렸는데 더 디테일한 건 저희 와이어에 지금 테크 리포트라고 들어가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